안녕하세요. 빛 좋은 게 살고 빛게 크리스탈 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영어 강의는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게 맞는 혹은 나의 자녀에게 맞는 영어 학원을 고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학원들이 있죠. 진짜 그냥 아파트 상가나 혹은 학원가들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서도 한 라인에 정말 이렇게 여러 개의 공부방이 있고 또 개인으로 뛰는 가외들도 많을 정도로 여러 가지 학원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학원을 고를 수 있는지, 어떤 곳에서 수업을 들어야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디 하나 고르면 한 달만 다니고 그만두시는 분들 계세요. 좀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곳의 커리큘럼에 좀 적응을 할 필요도 있고요. 내가 선택을 했다면 어느 정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분기는 다녀야지 그곳에서 적응하면서 이제 그 패턴에 익숙해지고 이렇게 느는 거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못해도 한 분기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다녀야 된다라고는 저는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진짜 뭐 한 달 다니고서 안 맞아요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만 좀 주의를 드리고 싶고, 그 외에는 이제 학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만 강사한 지 17년 차거든요. 이 17년 차 동안 강의하면서 정말 여러 부류들을 보았고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제가 있었던 일들을 이제 샅샅이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벌입니다. 네, 저희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 학벌을 따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으세요. 요즘은 좀 덜 하신데 가끔씩 이제 전화 통화를 하거나 혹은 만나서 상담을 할 경우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그래서 선생님은 어디 학교 나오셨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의문점이 듭니다. 일단은 제 자격지심일 수 있어요. 저는 서울대를 나오지도 않았고요. 연세대나 고려대를 나오지도 않았고요. 인서울에서 당연히 안 나왔고요. 저는 해외에서 나왔지만 유학을 했다고 해서 그 유명한 하버드나 옥스퍼드를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아마 들으시면 모를 만한 이름의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일단은 대학교를 따지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대학교를 따졌다고 쳐요. 그분들이 정말 유명한 대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다면 왜 강사를 작은 학원에서 하고 있을까요? 큰 학원에서 유명 강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뜻이 있어서 강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운영을 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대로 된 교육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많은 강사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대학교 나오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강사하겠어요? 학교 선생을 하면 했죠. 물론 당연히 공무원이 되기 싫어서, 교육 사업이 더 돈을 많이 버니까, 그리고 좀 더 편하고 약간 더 내 시간 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모종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혹은 다른 일을 하다가 영어 공부를 했었는데 그 일을 그만두고 강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학벌이 좋은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학벌을 따지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자기가 잘할 수는 있어도 잘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내가 천재야. 내가 너무 공부 잘해.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설명을 잘할까요? 오히려 이게 왜 안 돼? 아니, 가르쳐줬으면 해야지. 왜 이해를 못해? 왜 기억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공부 못 해본 사람들이 공부 못한 사람 마음도 아는 거고, 어떻게 해야지 이해가 더 잘 되고 기억에 남는지 알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공부를 잘하는 사람한테 해야 된다라는 생각 저는 들지 않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학벌을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예시를 몇 가지 들려드릴 거예요. 우선 제 이야기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1998년도에 중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저희 부모님이 한 전단지를 보고 연세대학교 학생분을 한 분 이제 모셔왔어요. 그 과외를 구하는 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 이제 20살 막 돼서 연세대에 입학을 해가지고 과외를 이제 하려고 하는 80년생의
선생님이었어요. 자, 이제 학생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80년생이니까 저랑 나이 차이는 얼마 나지 않았어요. 사회에 나오면 오빠라고 할 수 있는 나이였고요. 실제로 나중에는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는 정말로 80년생인 오빠를 만나서 데이트를 해본 적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빠를 처음에 가회에서 만났을 때 저희가 가회비를 굉장히 많이 줬어요. 일단 그 오빠가 부탁한 금액은 6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거의 한 200만 원 준 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어랑 수학 가르쳐 줬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싼 금액이죠. 왜냐면 저도 지금 가회비를 60만 원까지 받지 않아요. 가끔씩 좀 비싼 동네에서는 더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그 금액을 받지 않아요. 저 지금 받아봤자 그거보다 좀 더 저렴하게 받습니다. 네, 좀 더 뭐 어려운 수업을 하거나 국제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는 좀 더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와, 그 오빠는 지금의 저보다도 더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면 연세대라는 이유만으로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더 놀라운 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그때 그 오빠한테 무엇을 배웠느냐? 제가 그 오빠한테 배운 것은 대문자와 소문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배운 것은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이거였어요. 자, 인칭 대명사까지 배우고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과외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저는 정말 여기에서 묻고 싶은 거예요. 과연 그 돈을 주고 그걸 배워야 했을까요? 연세대 학생한테 배우려면,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람한테 돈을 많이 주고 배우려면 내 수준도 그 정도는 돼야죠. 내 수준이 그 정도가 안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높은 수준의 사람에게 배워야 하냐 이거예요. 오히려 수준이 낮을 땐 그 수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정도한테만 배우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는 사람한테 배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기초 가르칠 수 있는, 관리 잘해줄 수 있는, 나를 잘 파악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배우고, 내가 이제 수준이 올라갔을 때 나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이 돼야 할 때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을 찾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수준이 아직 안 되는데 수준 높은 사람 찾으면 뭐 하나요?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많이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였는데요. 제가 이제 첫 학원에서 먼저 일할 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첫 학원에서 일을 할 때 그 학원의 선생님 중 한 분이, 제가 어디 학교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인데요. 서울은 아니에요. 그 학교의 윤리학과를 나온 선생님이었어요. 좀 뭐 우리나라 학연, 지연 이런 거 강한 거 아시죠? 당연히 저희 원장님의 후배 되시는 분이었어요. 저희 원장님도 그 대학교를 나온 거였죠. 자, 전체적으로 그 학원은 지연으로 얽혀져 있는 곳이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 운이 좋아서 저는 거기에 좀 모르는 사이인데 딱 면접으로 잘 뽑히게 되었습니다. 네, 가서 이제 첫 학원으로 취직이 되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선생님에 대해 이제 점점점 알게 될수록 좀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참 국제학교도 생긴다 뭐 한다 해서 영어 말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뽑고 있는 상태였고요. 당시에 인천에는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뽑히신 분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었고, 그분도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름의 자부심이 굉장히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취직을 했을 때 이제 첫날 같이 취직을 했는데요. 좀 점점 갈수록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일단은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동업자 3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과 부원장님, 그리고 원장님의 남편, 이렇게 3분이 이제 동업자였고요.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즐거운 재밌는 이야기들을 또 많이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외에는 다른 선생님 2분이 또 고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한 분은 승무원을 준비하시다가 이제 원래 승무원 준비하면 영어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무원이 안 돼서 이제 영어를 강사를 하게 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외모 출중하신 강사분들 중에 승무원이랑 호텔리어 준비하시던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영어 강사로 나중에 넘어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 승무원 준비하시던 분 한 분이랑 또 한 분은 이제 수도권에서 윤리학과 나오신 선생님이었는데요. 자, 저의 놀라움은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상하게 이 학원에서 어머님들은 자꾸 아이들을 그 선생님한테 자꾸 맡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만 공부를 했는데 일은 성실하게 해요. 근데 영어로 말은
애를 알로 발음하고 그냥 일단 무조건 꼬고 보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학원에서 이제 작당을 한 거죠. 스타 강사를 만들기로요. 그래서 어떻게 스타 강사를 만들었냐면 미국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 온 선생님이다 라는 타이틀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 선생님이 솔직히 진짜로 미국에서 초등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도 그냥 속아 넘어가신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저 크리스탈 선생님이랑 영국에서 오셨다는 저 선생님은 그냥 유학생 아니에요? 전 미국에서 교사하고 온 선생님한테 우리 애 맡기고 싶어요. 라고 이제 당당히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막상 강사 공부도 하고 오고 영어도 제대로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인데 되게 억울한 거예요, 뭔가.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머님들께서는 돈을 더 주고서라도 그분께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정말 실제로 그런 곳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사례는 제가 다녔던 학원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야기하는 사례는 정말 제가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였는데요. 사실은 저랑 좀 피가 섞여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에서 1억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네. 자, 이분도 이제 인천에 한 공부방을 차려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자, 희한하죠? 이렇게 영어 강사를 했다는 게 1억과를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 영어 강사를 하면서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벌써 11년째 영어 강사를 해오고 있을 때였대요. 그래갖고 이제 처음엔 해설집을 보면서 그냥 이제 강사를 하다가 이제 11년이면 사실 굉장히 경력이 많이 쌓인 상태잖아요. 정말 잘 가르치는 강사가 이제 그 동네에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방까지 차리게 된 거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벌써 지금 그게 15년은 넘었는데 그 당시에 1,000만 원 이상 번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정말 공부방 하면서 많이 번 거죠. 그래갖고 저한테 이제 같이 와서 그러면 너가 좀 강사를 해달라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어학적으로 이제 뭐 말하기라든가 쓰기 같은 거는 잘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고등학생을 갑자기 가르치라고 하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반을 만들어주고 가르쳐라고 해서 자료를 일단 받았어요. 책을 받았는데 근데 이모 나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안 나와서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야? 한번 좀 알려라도 주면 내가 잘 가르쳐 볼게 라고 했는데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11년 된 경력을 너한테 왜 가르쳐 줘야 돼? 내 노하우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좀 황당했어요, 사실. 그래갖고 사실 그 반은 결국에는 제가 이제 안 맡게 됐습니다.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결국에는 이제 못 가르치고 돈을 이제 벌 수 없게 되고 저는 이제 그냥 제가 취직한 학원에서만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 이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혈연 관계가 있었던 그분. 네. 그분에게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 학교인지 몰라요. 전문대에서 1억과만 다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졸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모가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이유. 거짓말이죠. 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일리노이 주립대학교를 나왔다. 네, 졸업을 했다. 미국에서 계속 살다가 왔다라는 거짓말이었어요. 정말 희한하게도 그 이모는 영어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단 한마디도 할 줄 몰라요. 저에게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 해서 소개를 해줬는데 그 친구를 사귀었을 때도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어서 더 이상의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거기에서 대략 한 15년 정도를 해먹었어요. 네, 돈을 정말 많이 벌고요. 지금은 또 다른 신도시에 가서 또 학원을 차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학원에서는 일리노이 주립대학이 아닌 갑자기 국내에 그 유명한 3대 대학 중에 하나를 나왔다 라고 하고 그 이름을 걸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는데요. 그 이모 같은 경우는 그 학교를 졸업을 한 게 아니라 그 학원에 있는 한 프로그램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교육청이랑 그 대학교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제가 아이폰 유저라서 녹음을 안 한 게 한스러운데요. 제가 우선 이제 교육청에다가 물어봤어요. 이게 학원들에서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 그 대학교의 이름을 걸고서 운영을 하는 건 정말 괜찮은 건가요? 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네, 이거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네, 학원을 운영하려고 하면 조건이 그냥 이것만 성립하면 된다고 해요. 2년제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혹은 대학교에서 2년 이상 다녔거나 이것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면 그냥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굳이 왜? 네. 뭐 그 조건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진 않았지만 사실 이 학원은 가족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의 이제 동생분들도 이 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는데 꽤 오랜 시간 함께 강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10년 넘었죠. 함께 한지. 근데 이 이모들도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랑 중학교만 졸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고등학교조차 졸업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사를 활동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이제 남편분들, 네, 그리고 이제 같이 서로 아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데스크 보고요. 같이 사무직 보면서 네, 다른 뭐 수학 같은 거 맡아서 강사를 하고 있고 너무 잘 돼서 2호점도 차렸고요. 건물도 샀습니다. 네, 그렇게 학벌만 중요시하는 분들 덕분에 그렇게 잘 살더라고요. 솔직히 부럽기도 하고요. 좀 가끔은 짜증나기도 하고요. 약간 좀 대단하다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어쨌든 제가 가지지 못한 능력이잖아요. 거짓말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좋은 건 아니니까요. 누군가에게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기를 치게끔 만든 것이 대한민국의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게 먹히는 이유가 이런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씁쓸하죠. 그래서 제가 또 이 대학교에도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물어봤는데요. 그거는 사기가 아니래요. 그 학교에서 그냥 교육과정 아무거나 뭐 몇 달짜리든 몇 주짜리든 듣고서 대학생, 그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고 해도 거기에서 제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디 대학교든 좋은 대학교 나 여기 나왔다라고 써먹고 싶으면 거기에서 하는 평생교육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 그거 그냥 몇 달 듣고 나서 나 거기 졸업생이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시고 그냥 교육청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 대학교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학벌을 내세우는 학원 추천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는 사실은 못하겠더라고요. 낯간지럽잖아요. 그리고 뭐 내 능력을 보여주고 내 실력을 보여주면 되지. 왜 꼭 그렇게 겉으로 꼭 포장을 해서 보여줘야 되는 건지, 꼭 그렇게 해야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저 제발 부탁인데 어머님들, 우리 자녀분들 믿을 수 있는 분들한테 맡겨주세요. 그렇게 학벌로 속이시는 분들, 저는 정말 반대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해요.